네, 옴니버스 코리아 고대 김선혁, 외대 장지호, 광운대 한종희 교수의 이거 이모저모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슈가 다 되고 이거 뭐 대한민국 사람이면 모를 사람 없는 건데요. 6.3 지방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저기 부정선거냐 부실선거냐 요거부터 부정선거 그렇지. 그렇죠. 부실선거지 부실선거. 부정선거죠. 부정부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전체적인 부실이죠. 데피니션 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셋이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이게 복잡한 문제겠습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부실이다, 어떤 사람은 부정이다. 요게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정의를 먼저 내려보겠습니다. 기준. 이제 부정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그 부실이 반복되는 거고, 첫째는 그 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준의 반복.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그 기준인데요. 고의성의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고의성. 그렇지.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를 갖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것이 말하자면 지금 말씀 많이 되고 있는 선관위의 어떤 직무 태만, 직무 유기 등등등 그런 것들이 어떠한 그 의도를 가지고 했는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이 그 부정이냐 부실 선거냐의 중요한 기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도성을 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안 하고 개판을 친 건지. 의도성은 중요한데 네. 그 반복은 부실도 반복될 수 있잖아요. 이제 개선이 안 되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거지. 그 의도성은 중요한 거예요. 네, 의도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반복성도 얘기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그 광범위함 얼마나 그렇지. 그런 것들도 역시 그걸 두 가지를 그 개념 정의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특정 지역의 부실이라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했다든지 그 동네의 어떤 투표소의 어떤 그 대응이 뭐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 실수 내지는 뭐 있는데 이것이 광범위할 때에는 이게 당연히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고의성이 있는 거 아니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어떤 합리적 의심의 어떤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부정선거인 이유는 뭐예요? 그런 과정이라면 그 세 가지를 부정으로 정의하시기 때문에 부정이라는 건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왜 그러냐면 그 세 가지가 부정의 이제 핵심적인 이 정의라는 거에 동의하기 힘들어. 지금 의도성 부분만 동의하고 이렇게 뭐 광범위하다든지 반복적이라든지 그건 부실이라도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거고 나는 정말 부정이 되려면 의도성 플러스 당락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결과성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 근데 뭐 그런 의미에서 의도성은 우리가 아직 증명이 된 바가 없고 그다음에 당락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적이 아니라서 지금 당선되신 분들도 당혹해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선관위가 워낙에 무능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수는 있는데 총체적인 부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재선거하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그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가가 제일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생각하면 이 과정이 너무나 과정 자체가 이게 unfair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은 무슨 과정? 어떻게? 지금 이러는 과정이지. 그러니까 어디가 선거 unfair? 과정 뭐가 그냥 TV 뉴스 안 보셨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넘어온 겁니다. 네네네.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게 제일 부정의 증거입니까? unfair하다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까? 한쪽에서 지금 말하자면 한쪽에선 우리가 시험 보러 갔는데 시험지 없다고 기다리래.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답안지. 근데 이제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저는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부정에 가까운 부실 선거다라고 하는. 그건 또 뭐야?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맨날 왜냐면 자 보세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부정 선거 시비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번. 한두 번 아닙니다. 네, 지난번이 아니라 어제 노무현 대통령 됐을 때 그때 그 수작업으로
그 개표 다시 한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기억나요. 수작업으로 다시 했어요. 심지어 개표를. 그보다 더 이전으로 올라가는데 87년 선거 때도 김대중이 구로 쪽에서는 네, 맞아요. 아예 이제 완전 투표함을 킵했지. 킵해가지고 몇십 년 뒤에 그걸 공개해. 굉장히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됐을 때도 김어준이가 뭐 저기 가짜라고 다큐멘터리도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그 논란은 항상 있어왔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진 쪽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진 쪽에서 우리 편이 졌으니까 이건 부정선거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게 부정선거의 정의인데 저는 너무 의아한 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겨놓고는 부정선거라고 하는 지금 컨셉은 나 그거는 부정선거가 아닌 거예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김 교수님은 그래서 부정선거 아니라고. 근데 우리 한 교수님은 그게 부정선거입니까? 이상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긴 사람이 어떻게 부정선거를 얘기를 해? 본인이 그 주장을 어떻게? 그거는 자기가 이겼으니까 그게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지금 상식적으로 볼 때 나는 그 과정이 그 투표 원칙 4대 원칙에서 전혀 위반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을 시장으로 시켜주기 위해서 부정을 저지른 거예요? 선관위가? 그러니까 이게 의도성하고 안 맞아 떨어지는 거. 의도성하고 당락이라는 문제하고 의도성하고 부정선거 시나리오에 맞질 않잖아. 아니 나는 부정선거를 누구를 당선시키고 누구를 떨어뜨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정의가 다르구나. 정의가 달라. 난 누구 당락을 중요한 뭐 A를 시키기 위해서 A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다 그런 얘기를 주장하는 거 아니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의도성 부분은 어디에서 의도성을 저는 그거예요. 저는 의도성이 왜 의도성이 있다고 봐? 저는 이제 그거보다 더 좁혀서 하는 게 왜 전국 요번에 이제 투표지가 모자란 지역의 80%가 국민의힘이 강세인 지역인 거야.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의도적으로 국민의힘 그 강세인 지역에다가는 투표지를 안 넣어줬다는 가설이 성립될 수 있어요. 80%니까. 우연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연으로 보면 부실 선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의도를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우리가 되는 지금 거예요. 여기서 부정과 부정의 그런 어떤 그런 쪽이 대체로 투표율이 좀 낮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 용지를 좀 덜 준비한 거 아니야? 아니지. 본투표는 오히려 높지.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본투표를 지지하기 때문에. 고의성의 여부가 제일 중요한데 그 부정이나 부실이나 그거를 판정을 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데피니션만 줄 뿐이지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는 지금부터 해야 수사 돼. 조사가 이루어져야죠. 해야 되고 제대로 된 그 조사를 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는 아니면 뭐 그 선거 거버넌스를 정말 뭐 새로 판을 다시 짜야지. 그러니까 극명한 건 뭐냐면 부실 선거는 확실한 거고 확실해요. 이제 부정 선거냐 아니냐는 부분은 수사를 거쳐서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부실 선거는 뭐 그건 의문의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거죠. 부실이 너무 작고 그다음에 이게 최근 것만 보더라도 무슨 속꼬리 투표다 뭐 그 선관위의 그런 어떤 부실적 행태는 계속됐었어.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 이참에. 근데 이게 정말 해악이 큰 거는 이 선거가 이렇게 부실하다 보니까 민주주의 자체에 대해서 회의가 들고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 전제가 무너진 거예요. 이게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제대로 선거가 이루어지는지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러면 앞으로도 2년 후에 우리 막 국회의원 선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30년인가는 또 대통령 선거도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선거해봤자 뭐야 아무리 투표해봤자 뭐야 국민들이 그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통성이 훼손되는 정부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거는. 선관위 대수술이 필요한데 맞습니다. 그거는 따로 한번 더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우리가 다음 때 선관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죠. 오늘 하여튼 우리 세 명이 모였는데 우리 김 교수님은 부실 선거다. 네, 부실. 아직까지 우리 한 교수님은 부정 선거 확실하다. 확실은 아니고 나는 확실한 그걸 밝혀내. 부정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저는 부실 7, 부정 3 정도. 그거는. 근데 부실이냐 부정이냐 그렇게 나누는 건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부실이 이제 심하게 되면은 그게 부정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러니까 문제의 심각성은 저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투표 행태, 선거 행태는 상당히 어떤 민주주의에 상당히 도전을 받고 있다. 그렇지. 이거는 정말 심각한 부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를 보면 정말 절묘하게 우리 국민이 선택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간에 물론 이제 뭐 압도적으로 여당이 이겼지만은 그 핵심 요소들에서 또 국민의힘이 또 야당이 이긴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절묘한데 부정이다? 그래서 제가 그게 지금 30이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결과를 놓고 따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결과와 관계없이 누구 당락 여부 관계없이 그 일련의 과정상의 어떤 공정성,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이다. 네, 나는 그렇게 그러니까 당선돼도 부정을 주장한다. 그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굉장히 자기 희생적이야. 아니야 그건 아니지. 자기 희생적. 그건 아니야? 그거 자기 아니야. 희생적이고 자기 부정적이야. 아니 그거를 나를 왜 뽑았어? 그거를 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부정한 절차로 나를 뽑았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싫은데.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얘기죠. 내가 어디 특정하게 저기 후보자로 가서 내가 이런 부실 선거가 만연한 데서 당했으면 나 이런 얘기 못 할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거를 떠나서 제 3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정선거인지는 앞으로 근데 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수사 책임자도 처벌하고 개혁도 이루어져야 소리만 질러대는 국정조사 갖고는 안 되고. 특검 그렇게 특검 좋아하는데 여당이 특검에 왜 미지근한지 모르겠습니다. 특검도 도입하고 그렇게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